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현재 강남에서 피부 미용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하는 방법도 요령도 저만의 무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저만의 수학 공부법을 터득하게 됐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뇌를 좀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내가 노력으로 극복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 같은 경우는요, 온갖 수천 가지의 생각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흐름 안에서 내가 오로지 이 책 그리고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이런 잡생각이 나는 것들을 누르려고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속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써라. 혹은 손을 먼저 쓰게 하게 되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이거든요.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뇌를 조금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쓰는 공부는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집중력을 예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1분 이상 이 책에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고 좀 산만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어제 했던 게임의 그런 영상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뇌를 속이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미흡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도서관을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 집중하는 공부 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내가 이제 게임이 아니라 아까 공부했던 그 수학 문제가 생각이 나요. 아, 그거를 이렇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을 바꿔서 뇌를 속이는 그런 연습들을 시작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글쓰기를 해주고 그리고 메모도 해주고 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예열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아웃풋 공부로 예열된 이런 이제 열기를 조금 더 가속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노트에 쓰기는 써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혹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쓰기는 쓰는데 이거를 내 걸로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 노트에다가 다시 적는 걸 얘기를 해요. 나의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하면서 적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인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열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뜨거운 열기로 팡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공부의 패턴이 바로 아웃풋 공부예요. 그래서 인출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집중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처음부터 막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집중이 잘 되는데 공부가 막 술술술 되고 근데 이때 또 되게 중요한 게 흐름을 한 번 더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집중이 아무리 잘 돼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분에서 7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아니 공부가 잘 되는데 왜 이 흐름을 끊지? 나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파민이 막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분에서 7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이제 공부에 임했을 때는 손을 움직이면서 쓰면서 하는 공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열된 뜨거운 그 열기를 가지고 공부를 바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집중이 잘 되더라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은 머리는 굉장히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럼 피곤해지면은 우리 포도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공부를 집중을 해주고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고 다시 이제 공부를 임하고 또 휴식 시간을 가져주고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을 해주면은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계속 분출되면서 공부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도 좀 덜 오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이 계단식으로 잘 되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은 반드시 가져주시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한 뭐 5시간, 6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뭔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졸리기도 하고 뭔가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공부하는 패턴의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패턴의 환기는 뭐냐면, 내가 글을 줄줄줄줄 쭉 읽으면서 쓰면서 그리고 리마인드 하면서 능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느낌으로 문제풀이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되새김질을 해주는 그런 공부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문제를 풀면서 해냈어, 내가 아까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 이런 식의 재미를 느꼈을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집중도 훨씬 더 잘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누구나 찾아오는 바로 그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슬럼프는 왜 생기냐면,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2가지로 극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만의 공부법과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어서 내가 실천을 하고 있으면 불변이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신뢰와 자기 믿음감을 팍팍팍 넣어줘야 돼요, 나한테. 그런 자기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좀 깔려 있으면 이 불안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맞는 걸까? 좀 의구심이 들고 또 불안감이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합격자라든지 혹은 수능 고득점자라든지 그런 후기들을 한번 쭉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후기들이 결국은 내가 하지 못했던 간접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나랑 또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네 하면서 또 자신감을 또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라든지 그런 경험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들도 이 불안감을 떨치는데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런 잡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라든지 그냥 잡생각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다가 그냥 잡생각을 그냥 끄적끄적 거리면서 거기에 내 잡생각들을 버려놓는다, 휴지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다 그냥 적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에 딱 그냥 붙이고 혹은 노트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잡생각들을 버리는 그런 노트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집중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는지, 그런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뇌를 속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력은 내 노력과 끈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뇌를 좀 속이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 기르는 방법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공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You can do it.